오늘 배우실 내용은 슬라이서 사용자 정의 세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3D 출력물을 하다가 3D 출력물을 출력했는데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 세팅으로 했다가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용자 세팅으로 하신 다음에 출력을 다시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레벨링이랑 Z 오프셋이 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이 사용자 정의 세팅을 굳이 안 하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추후에 올릴 거예요. Z 오프셋이랑 레벨링이 완료된다면 여러분들이 굳이 이 사용자 정의 세팅을 안 들으셔도 여러분들이 기본 세팅으로만으로 충분히 훌륭한 출력물을 뽑을 수 있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출력물을 뽑았는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모양들이 이상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음 수업을 들으시고 사용자 세팅을 바꾸신 다음에 한번 세팅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수업에서 뭐 그 각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런 걸 고치면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것은 못 다뤘습니다.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못 다뤘지만 이런 세팅감은 이런 걸 변형시키니까 변형시킬 수 있다 정도의 내용만 다뤘으니까 그 점 참고하시고 이 수업을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이렇게 앞에서 서두에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굉장히 분량이 깁니다. 그래서 이 분량이 길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참고로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고 이번 수업이 어떤 것인지 이야기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셨으면 큐라를 실행해 주시고 그 내부 큐라를 실행해 주시던지 또는 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구나를 배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큐라를 실행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큐라로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을 때 그 출력물의 퀄리티, 그러니까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설치한 큐라를 실행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드래그 앤 드롭 하시던지 또는 이 폴더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그 폴더 위치를 확인하시고 큐라의 모델링 데이터를 STL 파일 모델링 데이터를 불러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불러온 데이터가 있고 그 오른쪽에 보시면 메뉴바가 있을 겁니다. 이 메뉴바를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프린터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데이터만으로는 여러분들이 3D 프린터를 퀄리티가 좋게 뽑기에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밑에 사용자 정의가 있습니다. 이 사용자 정의를 클릭하시고 그 내부의 데이터를 바꿀 건데 여러분들이 바꾸기 전에 여러분들의 프로파일 설정을 세팅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 프로파일 세팅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용할 건 엔더 3라는 3D 프린터인데 만약에 다른 그 설정 값들을 여러분들이 저장시켜 놓고 세팅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 프로파일을 이용해 여러분들이 밑에 세팅한 값을 다양하게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파일에 대해서 일단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파일을 누르시고 여기 여러 개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게 있는데 저는 일단 스탠다드 퀄리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층 높이를 0.15로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변경하고
이 데이터의 밑에 있는 품질이나 이런 그 외관 이런 설정 값들을 저장하고 싶으면 밑에 누르시고 현재 프로파일로 설정으로 프로파일을 생성 누르시고, 다음 저는 이 3D 프린터가 엔더3니까 엔더3 V1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프로파일이 엔더3 V1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다시 이 다른 프로파일을 클릭하시면 다른 층 높이가 나오죠. 엔더3 V1을 누르면 아까 전에 설정한 0.15가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프로파일을 아까처럼 다시 0.2로 돌리고요. 그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싶다. 이번 생성하는 게 아니고 이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하고 싶으면 여기 밑에 현재 설정으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 하겠다 라는 부분을 클릭하셔서 저장해 주시면 새로운 여러분들이 다시 세팅한 프로파일로 저장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프로파일을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출력이 가장 좋은 포인트를 찾아서 이 품질과 외곽 그리고 내부 채움 이 다양한 값들을 여러분들이 설정 값들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보이는 품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저와 동일하게 층 높이만 이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품질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세팅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 클릭하시면 톱니바퀴 부분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톱니바퀴를 클릭하시고 여기 여러분들이 품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세팅하고 싶은 부분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세팅하셔도 되고 저와 동일하게 기본적인 세팅만 따라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층 높이와 첫 번째 레이어 높이 그리고 선의 두께를 설정할 수 있도록 밖으로 보낼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층 높이를 다음같이 0.15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슬라이싱이 이렇게 뜨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이 출력할 때 시간이 층 높이를 0.15로 했을 때 4시간 56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상시간 3D 프린터 출력물의 예상시간이 나오고요. 그리고 예상되는 그 필라멘트의 무게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이 적절한 시간인지 확인하시고 3D 프린터를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모델링 데이터 3D 프린터가 어떻게 출력될 것인지 예상해 보시려면 여기 미리 보기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 모델링을 하는 게 어떻게 출력되고 될지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이런 모델링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미리 보기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이 줄이 거져 있는 거가 보이죠. 이 줄이 우리는 FDM 출력 방식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 필라멘트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필라멘트가 쌓이게 되어서 층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뽑히는 거겠죠. 그리고 층 높이를 좀 더 여러분들이 0.2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보다는 조금 더 정밀하지 않는 이렇게 출력물이 뽑히겠죠. 그리고 이게 0.3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나올 겁니다. 0.1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0.1로) 하면 이렇게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하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주황색 불로 이렇게 화면이 뜨게 되죠. 이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의 세팅값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을 때 다음과 같이 주황색 불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 참고하셔서 세팅값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기 층 높이는 보통 0.2로 해 주셔도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을 때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표현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층 높이를 0.2mm로 해주셔도 여러분들이 3D 출력물을 표현하고 싶은 거는 웬만하면 다 표현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한 걸 원하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줄이다던가 또는 좀 키워서 출력물을 좀 더 빠르게 뽑고 싶으면 올리면 되겠죠. 층 높이를. 만약에 이 부분을 1mm로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겠죠.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3D 출력물이 안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뽑으시면 되겠습니다. 0.2mm가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 첫 번째 레이어 높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레이어를 다음과 같이 가장 처음으로 해주시고 다음 레이어의 높이가 나오고 첫 번째 레이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어가 다음과 같이 두 번째 레이어가 나옵니다. 이 첫 번째 레이어가 뭐냐면 여기에 그 두께인 겁니다. 만약에 그 첫 번째 레이어 높이를 0.4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다음 레이어는 여기 보시면 층 높이 0.2mm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0.4로 해야 되는지 0.2로 해야 되는지 0.1로 해야 되는지 그렇게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3D 프린터를 이렇게 뽑을 때 다음과 같이 그 3D 출력물이 안착이 잘 되면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데, 만약에 저 첫 번째 레이어 층 높이가 높으면은 다음과 같이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출력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 레이어 높이를 너무 낮게 해서 낮게 하면 다음과 같이 레벨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콕콕 찌르는 부분이 나타나죠. 이런 식으로 출력물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가장 베스트한 건 이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돼야지 베스트하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레이어 높이가 중요한 이유는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첫 번째 레이어 높이가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0.1mm도 아니고요, 0.2mm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0.2mm를 추천드리고 싶은 이유는 사실 레벨링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여기서 설명 안 드렸지만 레벨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 레벨링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 일단 레벨링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레벨링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닥이 있는데 이 바닥에 X, Y, Z에서 Z 부분이 만약 0이라면 이쪽 X, Y, Z에서 Z가 0이면 매우 베스트한, 매우 좋은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3D 프린터 출력물을 뽑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평탄도라고 할게요. 이 평탄도가 약간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일정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럼 얘가 Z가 기울어져서 0이고 얘는 1이 마이너스 1, 이쪽은 마이너스 2라고 합시다. 그러면 3D 모델링 출력물은 얘가 평탄도가 0이라고 인식하고 뽑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어쩌면 붙어서 나올 수도 있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고, 이쪽은 붙고 이쪽은 떨어져서 이렇게 출력물이 이렇게 계속 쌓일 겁니다. 그러면 3D 모델링이 이상하게 되겠죠. 그래서 레벨링이라고 하는 건 이 평탄도를 이 0으로, 여기도 0, 여기도 0, 여기도 0으로 만들어주는 게 그러니까 레벨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D 출력물을 뽑을 때는 평탄도를 0으로 만들어서 출력하는 게 가장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 레이어 높이를 잘 조절한다 해도 이 평탄도가 또 달라지면 이 레이어 높이가 중요하지가 않게 돼요. 따라서 이 레이어 높이를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0.1 한다고 해서 안착이 잘 되고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층 높이랑 동일하게 레이어 높이도
2로 가져가는 것이 가장 레벨링이 잘 0으로 아까처럼 0으로 세팅되었을 때 레이어 높이를 0.2로 했을 때 가장 베스트하지 않나. 안착도 깔끔하게 되고 출력물도 아주 깔끔하게 나오지 않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0.1로 안착이 안 돼서 0.1로 하면 램 바닥은 약간 눌리게 돼요. 그래서 제 생각은 0.2로 세팅하는 것을 일단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이 선 두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 두께. 이 선 두께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선 두께를 의미합니다. 보면 0.2로 하면 여기 두께가 두꺼워질 겁니다. 0.2 얇아지게 되죠. 0.2로 하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얇아지게 되는데 여러분 노즐을 이 선 두께를 바꾸면 온도에 대한 부분도 변경해야 되고 여러가지 세팅값을 바꿔야 합니다. 온도에 대한 노즐의 온도도 바꿔야 되고 여러한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0.4나 또는 0.4에서 0.48 정도 세팅값이 가장 안정적으로 뽑히니까 가장 베스트하게 뽑히니까 이 사이 값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뽑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외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곽을 보시면 맨 처음에 우리는 여기에 있는 세팅값을 변경할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일단 벽 두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벽 두께가 있으면 벽 라인 수가 2개입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 있는 거에서 라인 수가 2개가 있죠. 이걸 만약 벽 라인 수를 변경하려면 다음같이 0.4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벽 라인 수가 1개로 자동으로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면 1개로 변했고요. 벽 라인 수가 하나로 자동으로 변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쪽 부분 벽 라인 수를 2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이쪽 부분은 자동적으로 이 벽 라인 수가 두께가 자동적으로 계산이 돼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변경하고 싶다, 여기 이 FX라는 부분이 자동으로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여러분들이 다음부터 자동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벽 두께와 벽 라인 수는 2개가 같이 있을 필요는 없어서 벽 라인 수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벽 라인 수는 빼고요. 상단 하단 두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상하단 두께도 빼고요. 바닥 두께는 없애주시고 상하단 패턴, 하단 패턴 초기화 레이어, 벽면 순서 명령 최적화, 내벽 앞부분 바깥쪽, 그리고 수평 확장, 그리고 Z 스트링, 얼라이즈먼트,
다림질 사용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여기 밑에 보시는 벽 두께를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재료 색상에서 여기 재료 색상이 아닌 라인 유형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속도로도 색깔별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레이어 두께로도 색상별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재료 색상으로 했기 때문에 전부 다 노란색으로 나온 거고요. 라인 유형으로 바꾸게 되면 라인 유형마다 이렇게 색깔별로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선 두께가 0.4고요 벽 두께가 0.4기 때문에 외벽에만 이렇게 쌓이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다음 이 0.8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벽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면 내벽이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그리고 1.2 변경해보면 내벽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상단 하단 두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벽 두께는 필요에 따라 두껍게 만들고 싶으면 벽을 두껍게 만들고, 또는 얇게 만들고 싶으면 얇게 만들어도 되는데 0.4가 기본적인 거고, 보통 0.8로 벽 하나는 있어야겠죠. 0.8로 이렇게 세팅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벽 두께는 0.8로 세팅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상단 두께는 뭐냐면 처음 레이어는 0.2고 0.2 여기 밑에 보시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첫 레이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0.2, 그 다음 B는 0.4 길이가 올라오겠죠. 여기서부터 바닥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0.4mm인 겁니다. 그리고 3으로 한 칸 더 올리면 바닥부터 위까지 0.6mm가 된 거고요. 그리고 4 하면 여기서부터는 0.8입니다. 그러니까 바닥 두께를 0.8로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닥 두께를 0.8로 하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5, 그 다음부터는 내부를 꽉 채우지 않고 다음과 같이 선으로 계속 이어가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선으로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력 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겠죠. 내부가 여기를 다 채우려고 하면은 3D 프린터가 굉장히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내부를 꽉 채우지 않고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3D 프린터가 출력이 조금 빨리 되겠죠. 그래서 이 상 하단의
두께를 0.8mm로 하겠다 라는 걸 여기서 세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단의 두께는 0.8 또는 0.6으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께가 좀 있어야지 밑바닥에 두께가 좀 생기고 윗바닥에 두께가 생기니까 여러분들한테 0.8에서 0.6에서 0.8 정도의 두께로 쌓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 상 하단의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 하단의 패턴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지금 라인으로 이렇게 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라인이 그어져 있는 게 보이시죠? 이 라인을 지그재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그재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시면 지그재그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을 보시면 그냥 일자로 되어 있는 반면 지그재그는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심원 형태는 우리가 원 같은 거에 있으면 그 원을 만들어주고 다음과 같이 원으로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나오게 되는 것을 동심원 형태의 출력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상단 하단 또는 패턴의 초기 레이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세팅해 주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에 따라서 출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벽면 프린터 순서 명령 최적화는 일단 여기 보시면 벽면 이 빨간 부분이 잘못 말했습니다. 이 최적화가 뭐냐면 보통 3D 프린터가 예를 들어 이쪽 어떻게 말해야 될지 잠시만요. 라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이 헤드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이동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 최적화가 안 눌러져 있으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냐면 이쪽 이렇게 라인 그었다가 또 이쪽으로 가서 이 라인 긋고 또 이쪽으로 가서 또 이 라인 긋고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의 움직임이 쓸데없이 움직일 때 이 최적화를 누르시면 이 동선이 조금은 깔끔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웬만하면 최적화를 시켜놨죠. 근데 이 동선이 여러분들이 확인해 봤을 때 최적화가 안 돼 있다. 이거 되게 여기 갔다가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왜 이렇게 움직이지? 라는 이해가 안 되면 이 벽면 프린팅 순서 명령 최적화를 누르시면 이 벽면에 대한 그 순서를 좀 최적화 시킬 수 있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는 줄어들지 않는데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벽면 프린팅 순서 명령 최적화를 이용해서 시간을 아주 조금 단축시킬 수 있고요. 근데 이거는 좀 모순인 게 모델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최적화를 눌렀는데 시간이 이 최적화 안 된 상태가 최적화 시킨 상태보다 시간이 최적화 시킨 게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건 모델링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친구들이 뭐 레이어를 하나씩 보면서 최적화가 어떤 게 맞는지 보시면 되는데 저는 그냥 벽면 프린팅 순서 명령 최적화를 누르고 그냥 프린팅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벽 앞부분 바깥쪽은 거진 사용하지 않아요. 특별할 경우에 사용하고요. 이 부분 사용하지 않고 이 수평 확장이라는 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평 확장은 뭐냐면 라인 뷰어 말고 재료 색상 라인 뷰 준비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모델링이 돼 있을 겁니다. 수평 확장이라는 거 뭐냐면 이 출력물이 모델링보다 조그맣게 나오고 싶으면 마이너스 1mm 여기 보시면 기존보다 1mm 줄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 모델링은 여기 있는데 이 출력물은 1mm 줄어들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확 줄여볼까요? 예를 들어 5mm 실제 모델링이 이건데 더 축소돼서 뽑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모델링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수평 확장을 2mm 하면 이것보다 더 크게 출력이 나오겠죠. 기존 모델링은 여기 있는데 이것보다 더 확장돼서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으로 해주는 게 가장 맞겠죠. 근데 뭐 미세 조정에서 한 0.1mm, 0.2mm 더 크게 뽑으셔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뽑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음으로 Jetstream Alignment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etstream Alignment는 세팅은 여러분들은 그냥 사용자 지정으로 하고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 Jetstream Alignment라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 부분 보시면 이렇게 줄이 간 거가 보일 겁니다. 그런데 이 Jetstream Alignment를 잘 조정하면 이런 식으로 출력물이 뽑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대충 이야기 드리자면 결국 레이어가 이런 동선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경로가 다 있습니다. 모델링 파일에서 STL 파일이 메쉬 파일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메쉬 파일에 의해서 경로가 생기면 그 경로가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처럼 보이는 것 같이 일자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보기 싫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 Jetstream Alignment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그냥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 지정으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다림질 사용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림질 사용이 뭐냐면, 잠시만요. 그림판을 이용해서 설명드릴게요. 다림질 사용이 뭐냐면 다음과 같이 표면을 매끄럽게 만들 수 있는 게 다림질 사용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다림질을 사용한 거고, 그냥 출력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이 다림질 사용한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출력하고 마지막으로 3D 프린터가 알아서 아주 얇게 표면을 한 번 더 이렇게 다림질 해주는 겁니다. 한 번 더, 한 겹 더 쌓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림질 하는 것처럼 이제 표면이 매끄럽게끔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다림질 사용입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는 이 다림질 사용을 사용하면 좋겠죠. 그러면 표면이 매끄럽게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외곽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그럼 저번 주와 동일하게 그 3D 프린터 모델링을 다음과 같이 드래그 앤 드롭해서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 미리 보기를 눌러주시고 프린터 설정에 가셔서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텐데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셔서 세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 프로파일을 가져오시고요. 그 다음 뭘 하냐면 내부 체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체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델링 안에 여기 내부를 꽉 채우지 말고 출력물이 빠르게 나오려면 내부 체움을 좀 듬성듬성하게 해서 출력물이 최대한 빨리 나오게끔 하는 게 내부 체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부 체움 밀도를 10으로 변경했을 때는 속도가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는 4시간이 넘어갔는데 지금 이렇게 내부 체움을 밀도를 변경하니까 3시간 39분으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 체움에서 우리가 설정할 값 내부 체움 밀도 말고 추가적으로 더 해줘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 내부 체움 패턴과 그 다음 내부 체움 선 연결을 세팅해 주시고요. 그 다음 벽 앞에 내부 체움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벽 앞에 내부 체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요.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내부 체움 밀도는 내부에 채우는 거고 여기 내부 체움 밀도는 10에서
40까지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10에서 40. 40 하면 내부가 꽉 채워져서 안이 속이 이제 단단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한 여러분들의 모델링이 될 것 같고요. 10은 내부가 조금 약하지만 여러분들의 출력물을 빨리 뽑기 위해서 내부 채움을 좀 덜 해야겠죠. 그런데 이 내부 채움 밀도를 듬성듬성하면 이걸 쌓아 올리다가 위에서 밑으로 필라멘트가 흘러내리는 모델링도 있어요. 그래서 내부 채움에 대한 밀도가 서포트 역할도 하니까 이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출력물을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부 채움 패턴. 이 패턴은 정말 많습니다. 라인도 있고요. 이렇게 그냥 라인만 있는 거 또는 지그재그 해볼까요? 이렇게 지그재그도 있고요. 지그재그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삼각형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지그재그 했을 때는 이 내부 채움 선 연결이 없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그재그랑 동일합니다. 내부 채움 선 연결이 뭐냐면 내부에 이 선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이 연결되죠. 내부 채움 선 연결은 모델링 여기가 좀 듬성듬성해도 외부에 벽을 하나 더 만드는 거기 때문에 모델링이 좀 더 두께가 두꺼워져서 좀 더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부 채움 선 연결을 꼭 클릭하고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내부 채움 선 연결을 빼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죠? 내부 채움 선 연결하는 순간 이 부분들이 다 연결된다 라는 걸, 그래서 벽이 만들어진다 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고, 이 벽 앞에 내부 채움은 이 벽 앞에 내부 채움은 하지 않는 걸로 꼭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벽 앞에 내부 채움을 하는 순간 이게 인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필의 이 형상이 바깥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인필의 이 형상이 이렇게 얇은 쪽은 이렇게 보이게 될 수도 있어요. 바깥에서. 그래서 이 벽 앞에 내부 채움은 체크를 꼭 안 해주셔야 여러분들의 그 모델링 퀄리티가 높아진다 라는 것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부 채움 밀도, 내부 채움 패턴, 내부 채움 선 연결, 벽 앞에 내부 채움 세팅으로 다음과 같이 해준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 채움 밀도는 보통 20으로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다음은 이 재료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재료는 다음과 같이 프린팅 온도를 설정해 주시고 빌드 플레이트 온도 그리고 공급량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재료 부분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부분은 세팅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세팅을 잘해야지 아주 정밀하게 뽑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내부 채움, 외벽, 품질은 내가 그냥 여기 보고 그냥 세팅하고 싶은 대로 세팅하면 되는데 이 재료 부분은 정밀하게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개를 건드려야 되는데 이 세 개는 변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주변 환경에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 또 프린트 속도가 몇 도인지, 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필라멘트 굵기를 몇 미리씩 뽑아내는지, 이러한 변수들이 많아서 이 프린트 온도, 필라멘트 세팅 온도, 공급량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는 출력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면 퀄리티가 높게 나올까, 이 세 개를 계속 바꿔가면서 세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팅값에 대해서는 딱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이 재료 세팅하는 부분이. 그래서 프린팅 온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필라멘트라서 190도에서 210도까지 보통 사용해요. 하지만 출력물이 나오는 걸 보고 변경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이 바닥에 안착을 잘 시키기 위해서 이 빌드 플레이트 온도를 써요. 이 빌드 플레이트 온도는 주변 환경의 온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겨울철에는 40도로 총 30-40도로 세팅을 하고 우리가 안착을 시킵니다. 물론 온도를 더 올려도 돼요. 안착이 더 잘 되면. 그런데 이 부분은 출력물이 나오는 것을 보고 어떤 게 더 잘 나오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출력물을 뽑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플레이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이 바닥에 플레이트거든요. 핫베드라고 하고요. 이 플레이트 온도를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전력을 이 바닥에 갖고 가요. 그러면 프린팅 온도가 이쪽으로 전류를 막 전력을 막 갖고 가면 이 온도가 막 떨릴 수가 있어요. 밑에 바닥 올리느라고. 그래서 출력물이 일정하게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3D 프린터의 그 파워가 충분하다면 이 빌드 플레이트 온도를 마음껏 올려도 되겠죠. 하지만 출력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 프린터 온도와 플레이트 온도가 이렇게 전력을 균일하게 갖고 갈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원 공급 장치랑도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팅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량은 우리가 보통 100%로 일반적으로 100%로 하니까 이 100%로 맞춰 주시고요. 프린팅 온도와 이 빌드 플레이트 온도를 여러분들이 출력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퀄리티가 높게 나올지를 잘 보면서 출력물을 뽑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프린팅 속도입니다. 이 속도에 대해서 세팅 값을 알아볼 거고요. 우선은 속도 세팅을 다음과 같이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프린팅 속도, 그리고 내부 체험 속도, 그리고 외벽 속도, 내벽 속도, 그리고 상단, 하단 속도, 서포트 속도, 그리고 이동 속도, 초기 레이어 속도, 스커트 그림 속도, 가속 제어 활성화, 그 다음 프린팅 가속도입니다. 이 프린팅 가속도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직은 세팅 안 되게끔 되어 있지만 이걸 설정해 주시고 밖에 나와보면 지금 상태에서 안 돼 있지만 가속 제어 활성화를 클릭한 순간 밑에 프린팅 가속도가 뜨니까요. 꼭 프린팅 가속도도 클릭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팅 속도라는 것은 우리 헤드가 다음과 같이 움직이는 여기 1층 볼까요? 헤드 여기 보시면 헤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속도를 이야기하고요. 헤드가 움직이는 속도를 하고, 내부 체험 속도라는 것은 다음 보시는 여기 내부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래 입니다. 여기 여기 내부 이런 식으로 내부를 채우지 않습니까? 이 내부의 속도를 얼마나 빨리 할래 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60으로 하긴 하는데 저희는 50으로 하겠습니다. 조금 느리게, 그리고 내부 체험 속도도 50으로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바꿔보시면 여기 6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변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이미 큐라에서 이 프린트가 60이면 예를 들어 외벽 속도는 30으로 하고 내부 속도는 60으로 동일하게끔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50으로 할 거기 때문에 내부 체험 속도는 50, 그리고 외벽 속도는 25, 내벽 속도도 25로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외벽이 있고 내벽이 있죠. 이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외벽 속도가 조금 중요해요. 외벽 속도. 외벽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여기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빨리 돌리고 싶어서 80으로 했어요. 그러면 외벽 속도는 가능하면 느리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느리게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적당한 20에서 60 정도 사이의 속도를 세팅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출력하면서 여러분들이 보면서 하셔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추천드리는 건 25, 30입니다. 그래서 외벽이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정밀하게끔 출력되게끔 하는 게
외벽 속도다. 그래서 외벽 속도를 최대한 세팅을 낮게 해라 라는 말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외벽 속도, 내벽 속도 동일하게 전화했고요. 상단, 하단 속도도 여러분들이 밑바닥, 위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주는 속도고, 이 서포트는 우리가 출력이 되면 이런 식으로 서포트가 만들어진다라는 거. 서포트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 왜냐면 만약에 이 서포트를 클릭을 해제하면 3D 프린터가 출력물이 이렇게, 잠시만요, 활성화가 안 돼 있어가지고, 만약에 3D 출력물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쪽에 왔으면 이쪽에는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릴 거잖아요, 3D 그 필라멘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서포트를 만들어 줘야지 여러분들이 출력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 뒤에서 서포트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설명 더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고, 서포트 속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이동 속도는 저는 가급적이면 한 100으로 맞춰 준 것 같아요. 100 정도로 해주고, 여기 초기 레이어 속도는 초기에 레이어 할 때 속도니까 안착이 잘 되려면, 이 초기 레이어 속도는 안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조금 천천히, 그렇다고 너무 천천히 할 경우에는 3D 프린터에 거미줄 같은 게 생겨요. 거미줄.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거미줄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이런 거미줄 같은 게 여기 초기에 움직일 때 이런 거미줄이 생겨요. 물론 요거는 다른 것 때문에 거미줄이 생긴 거고, 초기 레이어 3D 프린터 거미줄이라고 하면 보여줄 그림이 지금은 딱히 없는데, 바닥에 딱 지나가다가 여기 초기 레이어 이렇게 쌌다가 이렇게 딱 움직이면 여기 거미줄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바닥을 좀 너무 느리게 해도 안 되고, 바닥을 잘 안착시키려면 이 부분도 중요하다.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천천히 해도 안 된다. 거미줄이 생겨서 거미줄 상관없다. 그러면 느리게 하는 게 안착이 잘 되니까 중요하겠죠. 그리고 스커트 브림 속도는 이 바깥에 이 스크럼을 속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속도 제어 활성화는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여기 보시면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 시간이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이 필라멘트를 출력하고 안 할 때, 다른 데로 움직일 때 가속도를 그 헤더가 딴 데로 움직일 때 가속을 해서 움직이는데, 그 가속도를 몇 추를 할 거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 드리면, 그 헤더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예를 들어
쓸데없이 이쪽으로 이동해요. 여기 출력을 여기 다 하고 그 다음에 헤더가 이쪽으로 이동해요. 그러면 출력을 안 하면서 이동할 때 얘가 가속해서 이쪽으로 움직이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속도의 시간을 반영을 얘가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출력물을 뽑아 보면 이 시간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이 가속하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서 이 시간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을 일정하게 정말 보고 싶다 라면 이 가속 제어 활성화 클릭하시고 너무 빨리 하면 문제가 생겨요. 너무 빨리 하면 3D 프린터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800으로 하면 적당합니다. 이게 너무 빨리 하면 이런 식으로 3D 프린터가 움직여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3D 프린터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800으로 세팅하고요. 그럼 이 시간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맞힐 수 있습니다. 네, 속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 부분 가지고 세팅을 한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동입니다. 이 리트렉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 리트렉션이라는 게 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리트렉션을 활성화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이 출력물을 뽑습니다. 여기 필라멘트가 있고요. 필라멘트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리트렉션 후에는 우리가 이 거리랑 이런 걸 조절해서 다음과 같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라는 궁금증이 생기겠는데요. 이걸 왜 하냐? 이걸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미줄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보이나요? 이런 거미줄. 그러니까 리트렉션이 뭐냐면 요렇게 거미줄이 생깁니다. 하기 전에 출력을 하면 여기까지 리트렉션 하기 전에는 필라멘트 여기서 출력물을 뽑잖아요. 하고 나서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뽑기 때문에 출력물이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거미줄 없이 생긴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에서는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줍니다. 리트렉션 활성화, 그리고 리트렉션 거리, 리트렉션 속도, 그리고 지지대 후퇴 제한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 리트렉션 활성화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헤더에 필라멘트를 뒤로 빼는 거고요. 그래서 리트렉션 하겠다 라는 거고요. 이 리트렉션 거리는 아까 보신 노즐에서 여기 거리를 몇 미리로 할 것인지, 필라멘트를 몇 미리로 할 것인지 입니다. 이 거리는 저는 보통 4mm로 하면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리트렉션 속도, 이 리트렉션 속도는 필라멘트를
얼마나 빨리 출력할 것인가. 저는 이 식으로 하면 괜찮았습니다. 이 여러분들이 거미줄 생기는 거 보고 이걸 조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지지대 후퇴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리트렉션을 쓸 때 홉은 저는 세팅 안 합니다. 이 지지대 후퇴 제한이 있는데, 이 지지대 후퇴 제한은 서포트를 이야기합니다. 이 서포트를 만들다 보면 서포트에도 거미줄이 발생합니다. 그 지지대 후퇴 제한이라는 것을 클릭하면 이 서포트에 거미줄이 되게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 많이 생기는 걸 조금 없애주니까요. 이 지지대 후퇴 제한은 꼭 클릭하시고 출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동 부분은 다음과 같이 세팅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냉각입니다. 이 냉각 부분은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면 중요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중요하다라는 부분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모델링을 해서 쌓아 올릴 건데, 위로 올릴 건데, 이 부분이 굉장히 굉장히 작고 되게 얇은 아주 미세 컨트롤이 필요한 부분이다. 출력물이 되게 미세하게 출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은 이 냉각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미세하게 출력물의 퀄리티를 조절해서 출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되게 정교한 출력물을 만들고 싶다 라고 생각하면 이 냉각이 되게 중요한데, 만약에 그게 아닌다면 그냥 냉각은 다음과 같이 이 두 개의 기본적인 아주 세팅이죠. 기본적인 세팅이니까 프린트 냉각 사용, 펜 속도 100% 해주시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아주 조그만 거를 되게 얇게 되게 정교하게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냉각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한테는 지금은 정교하고 퀄리티 높은 걸 뽑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포터입니다. 서포터는 다음과 같이 필라멘트가 이쪽에는 받쳐줄 부분이 없으니까 필라멘트를 흘러내리지 않게 서포트를 만들어서 나중에 출력물이 다 뽑히고 이 서포트를 떼어주기만 하면 이런 모델링된 출력물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서포터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출력물이 뽑히는 동안에만 이 서포트를 사용하고, 뽑힌 후에는 이 서포트를 제거해서 이제 우리가 출력물을 얻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서포터의 설정 값들을 보면 다음과 같이 서포터를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서포터 생성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포터를 생성해 주시고, 그 다음 서포터 매치, 그 다음 오버행 각도, 서포터 패턴, 서포터 밀도, 그리고 서포터 Z 거리, 그리고 X-Y 서포트 거리까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서포터 인터페이스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포트 생성은 서포트를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서포트를 생성하겠다 라고 이렇게 세팅하면 되고, 그리고 서포터 배치는 어디에나 또는 빌드 플레이트 위에, 라는 말은 어디에나 이렇게 서포트를 할 건지, 또는 빌드 플레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데가 아니고 이 바닥에서부터 여기까지에 적용되는 곳만 서포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보시면 모델링한 곳이 아니고 바닥에서 여기까지만 서포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오버행 각도가 뭐냐면 이렇게 꺾어지는 부분에, 이게 필라멘트가 이렇게 쌓이면 이 꺾어지는 각도에 따라서 서포트를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예요. 그래서 오버행 각도가 예를 들어 30이다 라고 하면 30이다 하면 각도가 이렇게 느슨한 부분을, 잠시만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 오버행 각도가 30이다 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30도 정도만 굴곡이 되는 거는 전부 다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면 90도로 하게 되면 90도, 예를 들어 90도로 해볼까요? 90도로 하면 서포트 할 게 없겠죠. 굴곡이 90도 이상이 되는 게 거의 없으니까 서포트 할 게 없을 겁니다. 그런데 10도로 하게 되면 여기 이쪽 부분은 전부 다 서포트를 해야겠죠. 이 오버행 각도는 이 모델링 된 각도가 90도로 꺾였냐 또는 10도로 됐냐. 네, 이 오버행, 결국 여러분들이 이거는 모델링 보고 판단하시면 되고, 보통 45도 정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서포트 패턴은 말 그대로 우리가 그 패턴입니다. 패턴을 일자로 하는 게 있고요. 저는 지그재그가 가장 계속 이으면서 가니까 깔끔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패턴은 저는 지그재그로 하고요. 오버행 각도는 45도. 서포트 배치는 이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빌드 플레이트 위에만 하기에는 약간 위험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가장 깔끔하게 나오는 거는 빌드 플레이트 위에만 해주면 좋겠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에나 해줘야지 출력물이 모델링 된 대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제 모델링은 여러분들은 보시고 출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서포트 각도를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지저분하게 나올 것 같아서 한 60도로 만들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모델링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시고 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서포트 밀도는 우리 그동안 그 밀도 안에가 얼마나 차 있는지 밀도인 겁니다. 10에서 20 하는 게 가장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여러분들이 서포터 보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Z 거리가 뭐냐면, Z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볼게요. 여기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죠. 약간 벌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모델링과 약간 사이를 두고 서포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예를 들어 이게 0.1이다 0.1이다 라고 해도 이 서포트 Z는 실제 이 공간은 0.2mm로 돼요. 0.2mm. 예를 들어 8mm 해볼까요? 그러면 왜 0.1mm로 했는데 0.2mm로 되냐 라고 이야기 드리자면, 우리 처음에 층 높이를 0.2mm로 했기 때문에 이 한 층당 미리가 0.2mm라서 0.1mm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0.2mm로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과 같이 서포트가 Z 거리가 정해지죠. 보통 0.2mm 그 층 높이를 판단하시고 서포트 거리를 보시면 되고요. 이 XY는 뭐냐면 이렇게 안 보이니까 빌드 플레이트 위에서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사이 거리가 있죠. 이 거리를 좁힐 수 있습니다. 좁히면 모델링 데이터에 붙으니까 별로 안 좋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주려면 0.8 이런 식으로 서포터 X, Y, Z 거리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델링 보시고 설정하시는 거고, 그리고 서포터 인터페이스 사용은 이거는 그냥 클릭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떼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인터페이스 사용은, 서포트 인터페이스 사용은 딱 클릭을 해주면 떼기가 좋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 결이, 예를 들어 이 결을 다르게 얘가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딱 떼면 깔끔하게 떼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페이스 사용 체크하고 출력을 뽑습니다. 그 다음 빌드 플레이, 끝내지 않고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빌드 플레이 부착은 뭐냐면,
바닥에 이거 스커트 다음과 같이 하겠다는 거고요. 스커트 이런 식으로 한번 하고 뽑던가, 또는 브림은 안에까지 녹여서 출력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겠다. 또는 레프트는 다음과 같이 아주 미세하게 해서 다음과 같이 이 하나의 덩어리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겠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고르셔서 그 안착 여부가 결정되는 부분이라서, 이 빌드 플레이트는 여러분들이 안착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러면 제가 생각엔 스커트로 해도 상관없고요. 안착이 조금 안 된다 라고 하면은 브림이나 레프트로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면, 3D 프린터 설정은 큐라에서 다 끝났습니다. 설정은 다 끝났고요. 여기서 파일을 파일을 저장하면 G코드로 저장하게 되고, 코드로 저장하게 되고, 이걸 3D 프린터로 가져가서 출력물을 뽑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G코드로 변환하게 되고, 이 G코드를 SD 카드에 저장해서 카드에 저장해서 3D 프린터에 가져가셔서 출력을 하셔도 되고, 근데 아직 저는 엔더3를 안 사용해 봤는데, 엔더3는 USB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USB를 연결해서 바로 이 모델링한 데이터를 바로 뽑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엔더3는 확실하게 모르겠어요. 원래 여러분은 다른 프린터 쓰려고 했는데 이번에 엔더3로 쓰게 됐네요. 그래서 엔더3는 USB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SD 카드를 꽂아서 출력물을 뽑게끔은 무조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저장한 다음에 SD 카드에 옮겨서 SD 카드를 3D 프린터에 연결해서 클릭만 해주시면 이 3D 프린터 출력물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한층 한층 쌓아 올리면서 출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큐라 세팅은 다 설명드린 것 같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저랑 3D 프린터 조립과 이제 출력하는 것까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고 교육은 이걸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